깨지더라도 도전장을 내밀겠다. 서울 대통령 기싸움. 이제부터 서울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볼 정치권 이슈들이 참 많아서요. 올해 유행어에 정치권 이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올해의 유행어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임종석 실장,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유행어들이 있는데 한번 준비한 거 같이 보실까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줄곧 자주 외쳤던 정청래 전 의원이 왜 등장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먼저 정청래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실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헌법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반헌법 사범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 오랜만에 이슈에 등장한 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를 자주 해서라기보다는 허 교수님, 네.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것 같아요. 아주 세게 던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른 시장이었던 오세훈, 이명박 시장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출사표가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이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천됐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죠. 그렇죠. 당으로부터. 이미 재선 의원이었고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공천을 못 받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화면이 그때 이제 낙천됐을 때 지지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충성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많은 시민들이 다음에 뭘 하려고 저러느냐 이런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때 당 대표를 나온다, 대통령을 나온다, 서울시장을 나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내전 서울시장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정청래 전 의원은 며칠 SNS와 방송을 통해서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제대로 당내 경선을 해볼 만한 그런 후보군 속에는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허 교수님께서도 완벽하게 선언을 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청래 전 의원 서울 시민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으면 부응하겠다. 약간 몸을 사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숟가락 하나 얹었다. 이런 용어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사실 이제 당의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했던 이런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일단 현역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군들이 그렇게 썩 많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누가 나와도 된다. 이런 것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이번에 출사표를 던져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좀 올리고 싶은.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더라도 나중에 총선 때 어떤 나름대로 잠룡이라든지 그런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보면 대충 다 자기 주자급들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은 이제 지금 도전하신다는 그 입장을 고친 것 같고 거기다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또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정청래 전 의원까지 나섬으로 해서 이게 지금 당내 경선이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원들, 권리당원들 50%, 그다음 여론사 50%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3년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어떤 전적인 일반 여론조사는 높지만 당내의 지금 여론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후보들이 당내 기반 플러스 좀 알파를 한다면 충분히 당내 후보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당내 기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전을 잇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려면 말씀하셨던 이 인물을 넘어야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 그리고 어떤 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기여와 공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시험을 성실하게 보고, 그러고 왔으니까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 교수님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직 메리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좀? 예, 역시 뭐 현직이 가장 유리합니다. 인지도도 높고 또 서울시를 주변으로 하는 여러 관변단체의 장악력도 높기 때문에 예. 유리합니다만 서울시장을 3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3선에 대한 피로감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불리한 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3선을 해서 뭘 할 것이냐.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그랬을 때 서울시장은 서울이라는 지지층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지지층이다. 그럼 특별한 자기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PK를 자기 기반으로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 이런 또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취재진의 질문이 경남도지사 차출설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남에 가서 어려운 곳에서 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됨으로써 부울경이라는 강력한 지역 기반을 가져야 다음 대권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대개 변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데 서울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적은 만약에 서울시장을 나오지 않겠다, 경남지사를 가겠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서 민주당 내에 7, 8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모든 분으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나머지 모든 7, 8명으로부터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비난이나 은연 중에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대한 경남도지사 출마설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정청래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 출사표 던질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많은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서울시장을 넘보고 있는데 지금 적합도를 보시면 물론 아직 그 지방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뭐다 그렇다 할 수는 없는데 글쎄 박준 변호사님.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참 홍준표 대표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선수가 민주당 쪽에 우리 소위 말하는 나올 사람이 남아도는데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나올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를 키워내는 게 내 임무다. 바라만 불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황교안 지금 전 총리도 나온다면 뭐 저래 된다지만 본인이 뭐 출사표를 던지기도 어렵고요. 홍정욱 전 의원이라든지 김병준 전 청와정책실장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되는 데는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론만 될 뿐이지 실제로 내년 선거에는 서울시장에 어떤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있을지는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군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 다시 읽었고 내 마음속의 저장도 유행어입니다. 글쎄요. 시간 관계상 이 누굽니까 유행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순서대로 가볼게요. 내 마음속의 저장 바로 임종석 실장입니다. 예, 허 교수님 사실 임종석 실장이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특사를 가는 부분도 있고요. 앞서 저희가 논했던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제 뭘 해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대협 의장들이 여러 명 있고 다 정치인들로 성공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은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대협 세력들이 주축을 이미 다 장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임종석은 그 상징이고, 저건 아마 이제 청와대에 100일 더했을 때 기자들에게 이제 그 청와대 내부를 공개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고 했던 그 내 맘속의 저장 그런 이제 모양인데, 자관 이번에 이제 레바논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4년 만에 대통령 비서실장 특사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다녀오셨어요. 예. 한 달 전에. 그런데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다? 청와대 발표대로 보면은 대통령의 뜻을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적합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임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생기는 게 지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상황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제3국에서 그런 대화를 했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런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추측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얘기 잠깐 하면 내 마음속의 저장을 청와대 참모진들이 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다 너무 어색해서 그 네모가 잘 안 만들어지네요. 자, 서울시장 관련해서 또 관계가 있는 인물, 이 누굽니까의
유행어의 주인공 안철수 대표 얘기인데 이현정 의원.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라도 출사표를 던져야 뭔가 좀 돌파구 찾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글쎄, 요즘은 또 누굽니까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대선 때는 이게 목소리를 좀 이렇게 굵게 하신다고 해서 뭐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니만 요즘 안 하시는데 뭔가 하여튼 안철수 대표가 좀 정치적 고비에 맞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호남 의원들의 어떤 비토까지 등등 합해서서 뭔가에 뚫어야 되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 생각은 지금 뭔가 2등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2등을 해서 결국 이제 야권, 즉 자유한국당을 좀 넘어서 2등을 하겠다는 전략 같은데 본인은 몸을 던지지 않고. 그렇죠. 뭐 본인은 일단 지금 그냥 총선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지방선거 때 아무도 안 나오고 어떻게 2등을 하느냐. 그러면 뭔가 대표라도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 나선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몸을 던질 가능성은 앞으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의 유행어로 본 정치권 핵심 인물들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충성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많은 시민들이 다음에 뭘 하려고 저러느냐 이런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때 당 대표를 나온다, 대통령을 나온다, 서울시장을 나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내전 서울시장은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정청래 전 의원은 역시 SNS와 방송을 통해서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제대로 당내 경선을 해볼 만한 그런 후보군 속에는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님, 허 교수님께서도 완벽하게 선언을 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청래 전 의원 서울 시민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으면 부응하겠다. 약간 몸을 사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이 숟가락 하나 얹었다. 뭐 이런 용어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사실 이제 당의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했던 이런 그 지방선 깨지더라도 도전장을 내밀겠다. 서울 대통령 기싸움 이제부터 서울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볼 정치권 이슈들이 참 많아서요. 올해 유행어에 정치권 이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올해의 유행어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 정청래 전 의원, 임종석 실장,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유행어들이 있는데 한번 준비한 거 같이 보실까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줄곧 자주 외쳤던 정청래 전 의원이 왜 등장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먼저 정청래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실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것 같은 경우는 일단 현역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군들이 그렇게 썩 많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누가 나와도 된다. 이런 것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이번에 출사표를 던져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좀 올리고 싶은.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되더라도 나중에 뭐 총선 때 어떤 뭐 나름대로 뭐 잠룡이라든지 뭐 그런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보면 대충 다 차기 주자급들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보면 뭐 박원 시장은 이제 뭐 지금 도전하신다는 그 입장 고친 것 같고 거기다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또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정청래 전 의원까지 나섬으로 해서 예. 이게 지금 당내 경선이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원들, 권리당원들 50%, 그다음 여론사 50%거든요. 예.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3년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어떤 전적인 일반 여론조사는 높지만 당내의 지금 여론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헌법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반헌법 사범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 오랜만에 이슈에 등장한 걸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를 자주 해서라기보다는 허 교수님 네.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것 같아요. 아주 뭐 세게 던진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른 시장이었던 오세훈, 이명박 시장보다는 내가 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출사표가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이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천됐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죠. 당으로부터. 이미 재선 의원이었고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공천을 못 받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화면이 그때 이제 낙천됐을 때 지지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후보들이 당내 기반 플러스 좀 알파를 한다면 충분히 당내 후보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당내 기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전을 잇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려면 말씀하셨던 이 인물을 넘어야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 그리고 어떤 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기여와 공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시험을 성실하게 보고, 그러고 왔으니까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 교수님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직 메리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좀? 예, 역시 현직이 가장 유리합니다. 인지도도 높고 또 서울시를 주변으로 하는 여러 관변단체의 장악력